세상에 까지 못할 것은 없다. 본격 너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방송 까고 있네. 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침바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1회 방송이 나갔습니다. 아, 역시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이게 녹음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네. 방송 나가고 녹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뭐 1회를 다 들어보셨죠? 네,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네. 저희 집에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전부 다 틀어가지고 네, 다 그냥 틀어놓고 있었어요. 24시간. 왜냐면 광고가 빨리 붙어야 출연료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한 6개 정도 돌려놨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 자리는 광고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예, 마음이 아프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예. 광고 아직 안 들어왔나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네. 종합순위가 100위 정도는 들어야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30몇인가였어요. 네. 첫 방송이. 네. 뭐 아직 미약하죠. 네. 네. 이거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저희가 계속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 이런 건 좀 보셨나요? 네, 봤어요. 댓글에 너무 약하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징징거리는 것 같다. 징징거리는 것 같다.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작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혹시 명예훼손 걸리면 어떻게 하냐. 네. 국선 변호사를 쓰라고. 이런 무책임한 방송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자리 다 깔아줘 놓고는 욕하라고 기획도 자기들이 욕하는 기획해놓고는 욕하면은 국선 변호사. 네. 물론 뭐 국선 변호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네. 네. 나라에서 하는 건 다 옳은 거죠. 네. 네. 나라에서 준비해주는 변호사니까. 자, 김만석 씨가 1회에서 그 천하대일 나쁜 놈 대회에서 1등 하셨어요. 그 제작진이 상품 준다 그랬는데 뭔가요? 그거? 상품이 네.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고. 명예와 영광. 네, 제가 제 삶의 모토가 명예 같은 건 개나 주라는 게 제 삶의 좌우명인데. 네. 이게 진짜 보통 우리 부와 명예라고 하잖아요. 부가 없어요 여기는. 부라는 게 없어가지고 명예와 영광을 줬습니다. 개침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요? 방금 이거요. 부와 명예를 줬다. 아유, 이 언론 아닙니까? 부와 명예가 아니죠. 명예와 네. 영광을 상품으로 줬대요. 국민 TV에서 이렇게 주는 뭐 명예와 뭐라고요? 영광. 네. 영광스럽게 받아야죠. 아니 국민 TV에 영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국민 TV 자체가. 지금 아주 언론 권력을 비난했다고 자기들도 이제 언론이라 이거죠. 그렇구나. 저희는 홀대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거 지금. 참 진짜 제작진. 아직 저희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죠. 그러게요. 예. 이거 계약서 원래 써야 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러면 이번까지 녹음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모여서 파업할까요? 네, 노동청 가요. 노동청. 이 사회가 아무튼 이렇게 부조리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에 우승한 그 천하제일 나쁜 놈으로 선정된 언론, 그중에서 언론 권력을 좀 까보려고 해요. 우승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정해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3869로 정해졌으면 쭉 유시민 씨 까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우승해가지고 3회 여금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우승했으면 3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제작진이 그 다음 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어차피 나가는 거 없으니까 명예와 영광 같은 거는 아무리 커져도 그러니까. 1회에 우승을 하신 김만석 씨가 네. 언론이 가장 적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언론 완전 쓰레기죠. 그러면 언론의 어떤 면이 쓰레기인지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언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회사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들 돈벌이를 하죠. 회사니까. 시청률이 결국에는 이 언론사들, 구독자 수가 언론사들의 돈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선정적이고 클릭수 유도를 하는 그런 어뷰징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해요. 어뷰징? 네. 보통 어뷰징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어뷰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주세요. 어뷰징이 뭔가요? 예를 들자면 헤드라인에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배우 A가 한밤중에 뭐 한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보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뭐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면 된다. 어쨌든 클릭을 하면 광고 수가가 올라가니까. 소위 말해 어그로를 끄는. 그렇죠. 낚시성 기사. 낚시성 기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헤드라인이나 이런 프레임을 짤 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에 이제 미투 피해자들 많이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이 오늘 이제 방송 당일날 이제 비보가 전해지긴 했는데 네. 이 조민기 씨가 이 네.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아마 자살로 추정되는 네. 일로 이게 보도가 나왔는데 네. 조민기 씨 사건을 보도를 할 때도 네.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보다 조민기 씨와 피해자가 나눴던 선정적인 카톡 내용 네. 이런 걸 여과 없이 이렇게 다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눌러요. 그걸 선정적으로. 뭐야 이거 하고 있었는데. 뭐야. 네. 이 변태 새끼 하면서 딱 누른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역시 이 새끼는 변태 새끼였어. 이러면서 막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도 그런 선정적인 거 아니었으면 안 봤을 거면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이제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네네. 굉장히 교묘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데 이 실례를 들어드리자면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그 언론인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전 MBC 언론인. 네, 전 MBC 언론이 두 분이 계시는데 아나운서. 네. 한 분은 배현진 아나운서죠. 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한 분. MBC 아니잖아. KBS 아닌가요? 아니, 한 분은 MBC고 한 분은 MBC고 네. 한 분은 네, KBS 기란영 사장. 네, 기란영 사장이시죠. 그런데 오늘 신문을 쳐다보면 기란영 씨는 사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배현 씨는 아나운서죠. 네. 체급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나이는 한 2배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란영 사장이 입당했다는 소식으로 검색을 하면 네. 배현진 아나운서 자유한국당 입당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다 배현진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만 헤드라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급수로 따지면 기란영 사장이 훨씬 높은 급수잖아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배현진과 함께 입당한 그러니까. 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란영 이렇게. 왜냐하면 나와요. 배현진이라는 검색어를 집어 넣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행태를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결국에는 시청률 혹은 구독률, 클릭 수 이걸 높이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광고가 실리니까. 그러면 언론사들이 수익 구조가 광고밖에 없죠. 뭐 거의 대부분 네, 그렇죠. 네. 거의 광고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가능한 전략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도 펼칠 수 그러면 있을 차 만들어서 텐데. 팔아야죠. 그거 언론을 왜 합니까? 차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많이 남는데. 그렇죠. 굳이 뭐 펜을 굴려서. 굳이 펜대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게요. 차 만드세요 이제. 네. 이제 조선일보 이런 거 말고 조선자동차 이런 거 하고 네. 한겨레 전자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침빠 씨는 언론 적폐 어느 언론이 적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언론이 적폐라기보다 또 이거 피해 가시네. 피해 가려는 건 아니고요. 자기만 살라고. 이제 끝났어요. 칼럼 못해요. 네, 뭐 어차피 그 큰 기대는 안 하는데요. 네.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아버지가 예전에 아버지랑 한번 싸운 적 있어요. 그 개침빠 씨 아버지랑. 예, 아버지랑 말다툼 한 적 있는데 뭐 때문에 했었냐면 개침빠빠시네요. 예, 그렇죠. 개침빠빠. 이게 아버지 깔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거 안 들으실 거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은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 많아요. 이제 그 왜 카톡 지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카톡 지라시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뉴스가 그렇게 보도하더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내가 아니 지금 그 언론이 좀 통제돼서 그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이나 이런 거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 뉴스 믿지 마시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자들이 비싼 밥 먹고 왜 거짓말 하냐고. 네가 이상한 놈이다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저희 아버지 칠순이시거든요. 아버지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순진하시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때 제가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데 저는 화가 안 나고 좀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 까는 거 아닌데 이게 다들 오해할까봐.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언론이 지금은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제 뭐 질문도 하고 막 손들고 질문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거 보고 박수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왜 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저는 기레기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기레기라는 말을 좀 자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그렇죠. 어뷰징도 기레기 소리 듣는데 한몫했죠. 그래서 뭐 딱히 어떤 특정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들이 이제 자기들의 사명 그거를 좀 저버린 면이 결국 기레기란 말을 부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뷰징이 보면은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가끔가다 이제 칼럼 쓰고 기사 쓰고 그러는데 언론인이시네요? 아니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네. 이제 그 모든 오마이뉴스의 네. 쪽이니까 여러분 모두 기자예요. 네. 네. 어쨌든 기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글 쓰고 취재하고 이런 기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 기자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 뭐 만편 그리고 이런 분들도 기자라고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주간, 뭐 주필 뭐 이런 사람도 다 기자고, 다 기사죠. 다 기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칼럼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편집 기자들. 맞아요. 네. 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그 편집 기자들이 제목을 그런 그딴 식으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그 저기도 배현진과 함께 입당한 굳이 쓰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뭐 지라시 수준의 그런 언론사에서만 하느냐? 아니에요. 이게 KBS, SBS, MBC 무슨 뭐 한겨레, 경향 뭐 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 제목 얘기들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배현진 씨에 관련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제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 곳에서. 당연히 페이스북 글이니까 제목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퍼와가지고 그쪽에서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이 배현진을 위한 변명이라고 붙인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은 배현진을 가지고 어뷰징을 하는 기사들을 언론들을 깔려고 쓴 글인데 제목을 그렇게 붙이니까 어뷰징이 됐죠. 네, 아니 어뷰징을 깔려고 쓴 기사를 가지고 어뷰징을 했어요. 어뷰징을 당했네요. 네. 그래갖고 악플이 700개가 달리고 표적이 된 셈이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악플 700개면은 대단한 기사였네. 그러니까 부럽다. 대단한 칼럼보다 낫잖아. 여기 근데 일단 다 칼럼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은 다 써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 배현진 가지고 칼럼 한번 쓰시면 악플 700개는 그냥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악플. 그냥 배현진 이름만 넣어도 배현진 이름만 넣어도 지금 엄청 검색돼요. 악플 얘기 잠깐 하자면 나 사실 배현진 좋아했다. 뭐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나무위키에도 실렸어요. 아 그래요? 배현진을 위한 칼럼 썼다고. 알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실리는 거 아무나 실리는 게 아닌데. 그럼 거의 윤서인급이라 이거죠. 사람이. 그렇군요. 악플 얘기 잠깐 하자면은 옛날에 아니야? 한 2년 전에 유승준 입국을 허가해야 된다. 허해야 된다. 그 칼럼 썼다가 저도 그 페이스북에 쓴 건데 허핑턴에 실린 거거든요. 허핑턴이 적폐구만. 허핑턴이 문제네. 야, 악플이 페이스북으로 이 글은 뭐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링크가 열려요. 그게 제 페이스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와 악플이 메시지로 오는 거야 막. 미친 새끼. 아니 근데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어쨌든 그런 식의 생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까고 있네. 이거 광고 나가는 거 밑에 보면은 국민 라디오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근데 저도 이게 뭐야? 저도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다 대본대로 하는 거라고 썼어요. 나중에 법적 공방 한번 가겠죠. 이렇게 책임감 없이 다 개인한테 대본으로, 이렇게 대본으로 다 하는 거라고 나는. 악마의 편집을 막기 위해서 각자 저희 녹음기를 하나 들고 어차피 여기도 적폐 언론 적폐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 다 적폐니까요. 여기는 광고 자리입니다. 국민TV 02-3144-7737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어뷰징 얘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 잠깐만 하실 거죠? 네, 엄청 잠깐만 하자면 이게 헤드라인까지 지금 편집 기자들이 하는 헤드라인 장난질을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헤드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그 인터뷰를 하거나 뭐 취재 같은 걸 할 때도 그때도 어뷰징이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가장 그 악플 700개가 달렸던 경험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칼럼을 쓰면서 언급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배현진의 양치 사건이 있어요. 네, 양치물 수돗물을 안 잠갔다고 화장실에서 선배 아나운서랑 말다툼을 했더니 선배 아나운서가 다음날 출근했더니
난리가 났더라.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다. 회사 안에서? 네. 그러면서 기자가 선배 기자가? 네, 선배 기자가 난리가 났더라. 이거를 나름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김듀크 씨가 진행하는 파파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파파이스 인터뷰도 하고 다른 언론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의도가 뭐냐면 배현진이 그렇게 나쁜 년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선배 기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때 배현진 아나운서는 진행하고 있던 뉴스데스크에서 하차를 당했어요. 징계 차원에서. 그 시기에? 네, 그 시기에. 그건 안 나갔다? 이건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나쁜 년을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대국민 국시장 대회 이런 걸 여는 거예요. 대국민 국시장 대회. 천하제일 나쁜 놈 대회를 우리가 이래 했던 걸. 그래서 배현진을 아이콘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MBC를 깐다. 그렇죠. 그 아이콘 하나 잡고 배현진을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배현진으로 대표되는 MBC를 까는 거죠. 그 배현진 씨 사례 얘기하니까 배현진 씨보다 더 심하게 그 마녀 사냥 당한 분도 있잖아요. 누구요? 서혜순 씨, 김광석. 서혜순 씨. 그렇죠. 김광석 씨의 그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죠.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저는 이상호 언론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김용민처럼? 네. 왜냐면 그 뭐 부당해고 당하고 뭐 이런 건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대한 언론 만들고 거기까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뭘 했는지 뭐 이런 거는 그다음에 어떤 뭐 부당해고 당했고 어떤 뭐 고초를 겪었는지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뭐 공감할 수 있고 나쁜 일을 당했네? 뭐 부조리의 어떤 희생양이네. 근데 지가 부조리를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 이제 팽목항 거기 가갖고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뭐 다른 기자들한테 야 너희 내 후배였으면 다 죽었어 이런 어떤 그게 방송에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저 사람 뭐 진짜 백이 언론인이다. 기계 있네. 기레기가 아니네. 참 언론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추앙받았던 게 이제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제 후배였으면 죽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미 다 끝난 얘기 가지고선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번에 그 김광석 그 영화 포스터 김광석 영화 포스터 왜 김광석이 아니고 지가 나와요. 지가 이상하게 바바리 코트 입고서 이렇게 바바리 코트. 그 바바리 코트 맨날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이 이상호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이상호라는 그걸 안 하고. 그러고 보면은 참 그 대한 언론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만들어요. 그죠? 김공작 씨도 그렇죠. 김듀크 씨도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죠. 더 플랜인가? 그것도 아주... 역시나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선 음모론을 천안함 펼쳤죠.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아니 되게 웃긴 게 자기들이 무슨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러는 게 장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람들 팟캐스트 뭐 듣지도 않지만 잘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가 옆에서 틀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고 있는데 들려오니까 가만 들어봤어요. 뭐 이명박 얘기 가지고서 막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 팩트 체크가 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뭐 김어준이 그랬나? 뭐 사실 판명이 나기 전까지는 다 뭐 음모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걸 소비해버리는 거지. 그걸 뭐 자기들이 그걸 자격으로 여기려면 있잖아요.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말이 있잖아요. 마법의 단어가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그 합리적 의심. 자기들은 절대 안 당한다는 그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자기는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다들. 그 결론을 향해서 합리적 의심들을 다 끼워 맞추는데 그게 어떻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혜순 씨에 관한 다큐도 그렇고 뭐 아까 배현진 씨가 마녀 사냥 당한 지점도 배현진 씨가 되게 이제 미운털이 박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결론을 다 맞춰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현진 씨를 깔 때 까더라도 그 어떤 부분은 안 까야 되고 또 서혜순 씨를 깔 때 까더라도 안 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을 맞춰놨으니까 그냥 마녀를 만들고 마는 거죠 그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결론을 저는 맞춰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더 나쁘게. 진짜? 네. 왜냐면
그 정도로 그 정도 생각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태 자체가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특히 여성을 가지고 노는 게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거든요. 남자들이 특히 그걸 되게 그렇게 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 태도가. 예. 이게 다 건축학개론 때문에 그래요. 다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이요? 수지 때문에 다들 국장 찾게 혈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 뭐년 해가지고 찾는 걸까 유행 타듯이 해가지고 여자 하나를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학개론에 나왔던 그 수지 씨의 캐릭터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남자들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지 못한 여자는 다 못된 놈, 못된 년, 막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면과 놈은 다르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기저가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만 나오면 배현진 잘 나가는 여자 아나운서 몰락하는 꼴 한번 봐야겠다. 이런 느낌? 뭐 서예순 씨도. 김광석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서예순 욕하는 사람들 중에. 김광석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런데 일단은 나쁜 년이 남편을 죽인 악녀래. 거기에 이제 워딩이 뭐 그런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어뷰징으로 결국 귀결될 것 같은데 영아 살해 이런 그렇죠. 말이 소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극적인 거예요. 그 영아 살해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임신 중절이었잖아요. 그 자기 개인적 사정에 의한 그걸 갖다가 영아 살해 이런 식으로 이상호 기자가 말을 하고 그걸 이제 언론들이 그걸 또 퍼날랐잖아요. 너무 선정적으로 소비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사건 하나가 있을 때. 역시 제가 이 관통하는 키워드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깔때기를 지난 방송. 근데 그게 대한 언론이나 아니면 뭐 똑같아요, 다. 주류 언론도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뷰징 덩어리들이죠. 어뷰징 덩어리. 네. 그렇게 안 하면 소비가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 어뷰징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고급 어뷰징과 저급 어뷰징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놓고 하는 어뷰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대한 언론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국민 TV나 뭐 뉴스타파 같은 그런 이제 인터넷 기반한 대한 언론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종이지면을 내고 하는 대한 언론들도 있어요. 종이지면을 내는 대한 언론이 있어요? 뉴스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대한 언론이 있어요. 나름 대한 언론이에요, 걔네도. 조선일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한 언론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조선일보 가지고는 얘네는 너무 좌파 신문이다. 조선일보 너무 좌파 신문이니까 지금 대한 조선일보가 좌파 신문이다. 대한 언론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있어. 뉴데일리 뭐 뉴데일리 이런 거. 미디어워치 이런 애도 있잖아요. 그 탄기국 가면은 막 공짜로 나눠줘요, 막 이렇게 신문을. 맞아, 미디어워치 얼마 전에 받아봤어요. 거기 보면 기존 대한 언론이나 기존 언론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언어와 게다가 무슨 돈이 있는지 그걸 칼라로 내요. 맞아, 미디어워치 칼라더라. 칼라 지면이에요. 칼라 지면이면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거의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저희 이번에 정당 후원금 모집한 거 보셨어요? 대한애국당이 2등인가 그래요. 진짜요? 3억이 넘게 모였어요. 탄기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열심히 돈 모으고 해가지고 되게 위험한 이렇게 다 후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컬러로 아니 사실 그 나이 때에 그러니까 기득권을 넘어선 세대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돈이 많죠. 많은 분들 돈이 많은 분들이 보면 많죠. 진짜 재밌어요. 건물주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대한 언론들을 보면 진짜 웃기고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이 언론을 보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버라이어티 보는 느낌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어뷰징을 한다는 거죠, 대한 언론들이. 근데 이게 또 그런 뉴스타운이나 조선일보가 좌파 신문이라고 주장하는 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쪽에도 있어요. 반대쪽에도 뭐 한겨레나 경향일보는 뭐 언론 적폐다, 수구 진보 꼴통이라고 하나, 진보 수구 언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대한 언론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뉴자를 쓰는 뉴비씨 같은 뉴비씨나 뭐 이런 언론들이 또 있어요. 기사 봤어요.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며칠째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써놨길래 이게 뭐지? 얘네들이 지금 뭐 어떤 대통령 시점으로 지금 기사를 쓰더라고요. 관심법이 있어요. 집이 보았노라. 관심법으로 보았노라. 이게 좀 보면서 이게 언론인가? 이 어용 언론이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전 어용. 근데
1회에 얘기했던 유시민 씨랑 비슷해요. 유시민 씨도 청와대에서 돈 주는 거 아닌데 자기가 어용 지식인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자발적 어용 언론. 근데 청와대에서 인정하진 않지만 네. 네. 그들은 네. 근데 걔네도 엄청 자극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거기 참여했던 기자는 뭐 유력 대선 후보 가죽을 벗기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왜 이제 우리가 오차 같은 거 계산할 때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을 최하점과 최고점을 제한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까 뉴비씨나 뉴데일리 미디어 이런 애들은 제외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최저 점수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뭐 10점 있고 네. 제일 낮은 점수 뭐 한 9점 있다. 네. 그럼 이제 그 뒤를 삭제하고 뭐 9.2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진짜 소수점 단위로 다투고 있는 거죠. 아. 그 어뷰징이 내가 점 며칠 소수점 단위로 진짜 수준 낮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뷰징으로는. 네, 이런 대한 언론들이 그렇게 네. 자극적이지 않으면 네. 규모를 키울 수가 없다거나 네. 아니면은 언론사 유지가 안 되거나 네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들은 엄청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이제 판매 부스 늘려야 된다. 비용이 모자란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어뷰징 해가지고 끌어모은 돈들은 다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비씨는 또 굿즈를 팔아요. 뉴비씨 굿즈 팔아요? 네, 이니 굿즈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상품화한 거예요? 대통령 달력이라든가 다이어리 뭐 이런 걸 팔아요. 그걸 왜 청와대에서 안 만들고 지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거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게 품목마다 좀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언론의 그런 그 목적이라든가 네. 언론의 의무 뭐 이런 거는 관심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뉴비씨 같은 경우는 취재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취재 안 하죠. 네, 맨날 인터넷 신문 다른 신문 기사 가지고 갖고 품평하죠. 품평. 아 뉴비씨가 굿즈를 파는구나. 남는 장사예요. 이니 굿즈를. 저도 옛날에 굿즈를 한번 팔아봤는데 네. 많이 남아요. 아 그래요? 네. 굿즈도 팔아봤어요? 티셔츠 팔아봤는데. 아 그래요? 인기 없는 남자들 모임에서 티셔츠 팔아봤는데 네. 한 40%는 남아요. 아. 네, 제가 그래도 굿즈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티셔츠, 뭐 텀블러, 머그컵 다 알아봤거든요. 저희도 만듭시다. 아 저희가요? 네. 지금 몇 개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3개 딱 지금 팔리는데. 그 말은 그러면 이제 발품 팔아서 취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팩트 체크를 하고 막 열심히 기사를 쓰는 것보다 굿즈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죠. 지금 네. 굿즈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 계속 뭔가 하는 거죠. 충당하는 거죠. 뭐 물론 후원금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후원금도 많이 냈겠지만 뭐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하고 뭐 팟캐스트도 하잖아요. 정치 신세계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정치 신세계가 꽤 높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자극적인 팟캐스트는 또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더 잘 되잖아요. 우린 이렇게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아, 저희가 네? 얼굴은 되게 자극적인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 보기만 해도 진짜 후원금을 막 주고 싶어지게 생겼는데 저희가 얼굴이 안 나가요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 천하제일 나쁜 놈 대회 했었잖아요. 네네. 최악의 언론 시상식 한번 해보죠.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최악의 언론인가요? 아니면 최악의 언론인인가요? 최악의 언론인이 돼도 되고 최악의 언론이 돼도 되고. 그럼 매번 제가 먼저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마지막에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한번 먼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통장 확인을 안 했거든요. 통장 확인? 예, 이게 통장 확인을 하면은 편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들어왔겠죠? 그 입금이 됐으면 조선일보거든요. 이제 아니 조선일보가 원고료는 준다 그랬어요. 그 2회분. 잘리기 전까지 썼던 거 나가진 않았지만 네, 2편을 썼는데 한 편은 나갔고 한 편은 못 실렸어요. 자기 이제 저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논조 안 맞는다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입금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제가 들어왔다고 믿고 하자면 조선일보인데 이거 제가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입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조선일보 말고 딴 걸로 좀 이렇게 편집 좀 2개 녹음하세요. 지금 두 군데 녹음하시면 되겠네요. 두 군데 찝으시면 되겠네요. 한겨레 일단 들어왔죠. 한겨레 못 받은 거 있어요. 한겨레 못 받은 거 있어요? 그럼 한겨레네. 한겨레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한겨레 안 줬어요? 원고를 안 준 게 이게 재밌는 건 한겨레에 제가 이제 만화를 한번 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만화를 너무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 다툼이 있었는데 그 기자분을 갖다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랑 감정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공론화 시켰어요. 폭로죠, 폭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도 되나?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편집장이 소명을 하고 저도 그 소명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네. 그래서 답변을 하면서 제가 똥폼을 잡은 거예요. 네. 설마. 없던 일로 하시죠. 네. 저는 여기 만화하시는 적도 없고 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멋있게 올렸어요. 그랬다가 라고 제 배우자인데 네. 난리가 났어요. 미쳤다고. 돈은 받아야지. 돈은 받아야지. 저는 설마 이게 안 주겠나? 이 말은 이렇게 해도 주겠지. 정말 안 주더라고요? 그게 언제죠? 지금? 그게 한 2년 됐죠. 2년. 그럼 못 받죠. 세상에. 네. 끝났네. 그럼 한겨레로 하시죠. 그럴까요? 네. 둘 중에 하나 받아야지. 둘 중에 하나 받아야죠. 네. 조선일보가 더 많이 조선일보가 더 많이 주죠. 이 방송 조선일보가 더 많이 주냐고요? 네. 그때는 한겨레 쪽은 만화였거든요. 만화여서 한겨레 게 더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저기 이 방송을 혹시 한겨레 관계자분께서 듣고 계시다면 아니 감정 싸움은 감정 싸움이고 돈은 줘야죠. 줄 건 줘야지. 그러게요. 한겨레에서 그러면 되나? 아니 회사잖아. 대기업 아니야 대기업. 그럼 여기 제가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네. 속 시원하게 한번 하시죠. 한겨레 관계자 여러분. 제가 경솔했습니다. 언론 권력이죠. 언론 권력이네. 언론 권력이야.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금. 조금 제가 좀 감정에 휩싸여갖고 사람을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드는. 이자는 안 챙겨주셔야 되는데. 2년이나 지났다 이거죠? 2년인지 3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한겨레하고 조선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입금 확인이 된다. 조선일보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제일 최악의 언론이다. 네. 왜냐하면 돈 안 준 걸로 치면 한겨레예요. 네. 근데 왜 조선일보냐면 가정 불화. 이제 그 어르신들이 조선일보 맹신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이 이제 조선일보 보시는 건 좋은데 어른들이 조선일보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이렇게 모처럼 내려가면은 네. 뉴스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네. 꼭 트러블이 생겨요. 특히 선거 때는 저는 이제 고향 안 가요. 네. 선거 때는 가면은 이제 밥상에 한 번씩 이렇게 들썩들썩 하니까. 정치 얘기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TK시고 또. 그나마 우리 집은 많이 중도 성향이에요. 다른 집은 제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올리면은 다른 집들이 부러워해요. 그 집은 양발이다. 그나마.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조선일보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제 차례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저는 조선일보만큼 나쁜 이 쓰레기 언론은 이 대한 언론 중에서도 이상호의 고발뉴스. 네. 꿋꿋하게 미시는군요. 네. 저는 이게 되게 고민됐어요, 사실. 김어준이 더 나쁠까? 김용민이 더 나쁠까? 아니면은 이상호가 더 나쁠까? 김용민은 일단 논외로 하기로 했어요. 걔는 언론인이 아니니까. 네. 근데 종교인 특집에서 한번 다루죠. 네, 그건 나중에 종교인 특집에서 한번 다루고. 네. 김어준과 이상호 중에 누가 더 쓰레기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상호. 이상호. 김어준이 그나마 SBS에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맡게 된 이유는 그나마 그 둘 중에 그나마 차라리 조금이라도 좁쌀만큼이라도 나아서. 그죠. 한 명은 나갔는데 한 명은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이상호 같은 경우는 이거 자기 보도하면서 울잖아. 신파죠, 신파 언론. 언론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장르를 하나 만들어낸 황색 언론도 아니고 신파 언론. 자기가 울면서 자기가 감정 자극해갖고. 근데 신파 이건 조금 그런데 네. 김주하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라하는 거 보면 손석희의 심판은 조금 그 당시에 네. 세월호 보도 때 그거는 좀 연출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거는 좀 그때 막 울먹이면서 인터뷰했던 거. 그건 감정인데 그 손석희의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다들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근데 잘못 따라하더라고요. 김주하 또 잘못 따라했죠. 김주하 같은 경우는 우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우는데 자기가 우는 게 카메라에 메인으로 잡히는 그런 구조상. 그죠. 네. 그리고 손석희 앵커는 울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약간 이랬죠. 안경을 이렇게 좀 다시 매만졌죠. 네. 아무튼 저는 이상호. 그래갖고 그 팬덤들을 등에 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그 아무 말 대잔치를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믿잖아요. 맞아요. 네, 그대로 믿어갖고 막 서혜순 씨 완전 죽일 사람 만들어놓고 인격살해죠. 네, 완전 인격살해 만들어. 완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똑같이 한번 해줘야 돼요.
이상호가 책임을 질 수 있어? 못 져요 그거. 국민TV에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이상호 씨 가지고. 네, 한번 다큐멘터리 저희 한번 만들죠. 네, 책임지고 한번 네. 이상호 씨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번 해가지고 네. 이상호 네. 그런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고 네. 포스터엔 저희가 나오는 거고. 네. 저는 옛날에는 조선일보가 진짜 나쁜 언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조선일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언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선일보 정도면 요즘에 너무 이상한 언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조선일보 정도면 그래도 진짜 민족 정론지라고 할 만하구나. 그런 말을 해도 솔직히 민족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구리긴 하지만 네. 민족 정론지라고 이야기할 만하구나 싶어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하죠. 나쁜 짓 많이 하고 거짓말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언론 범주는 있다고 생각해요. 걔네는 아직. 언론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아직 언론의 그 역할은 하고 있다. 그렇죠. 약간 보수 언론들이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곳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미국도 폭스그룹이 있고요. 그죠? 네. 이탈리아에도 벨루스코니 네. 총리가 언론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막 좌우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기사 때때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정치면 빼면 조선일보 기사들은 진짜 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제일 읽을 거리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간장 두종지라든지. 그럼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맛집 탐방 기사잖아요, 그거. 맛집 탐방 기사. 언론사 기자들이 그 잘할 거예요, 아마. 맛있는데. 그리고 그 부장님은 글을 진짜 잘 써요. 네, 그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진짜 간장 두종지 달라고 하고 싶게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자체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 수준이 정말 엇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보다는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뉴데일리나 뉴비씨 저는 둘 다 똑같은 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뉴자가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뉴 신문들이 있어요. 뉴 신문들 항상 새로운 걸 바라는 그런 신문들이 훨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방금 이상호 기자나 김어준 씨 둘 다 이제 맹목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팬덤층이 있잖아요. 뉴비씨나 뉴데일리는 더 대단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이저로 천안함을 폭발시킨다는 기사를 써도 걔는 그게 팔려요. 뭐 인간어뢰 이거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했던 거거든요. 인간어뢰. 뉴비씨도 마찬가지예요. 뉴비씨도 온갖 음모론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겨레랑 손석희가 안철수를 밀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네. 근거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라고는 있긴 있어요. 가끔 이제 오분했던 것들. 뭐 그래프 잘못해가지고 뭐 2배 넘게 차이 나는데 그래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뭐 이런 거. 그래픽이 잘못됐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부인이라고 부를 거냐, 여사라고 부를 거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김여사라고 가끔 불러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을 까고 있는 건데 언론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제일 덜 나쁘다. 덜 나쁘다? 지금 까이는 애들은 좀 덜 나쁜 애들이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지금 힘들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런 걸로 꼬투리 잡아서 너 왜 문재인 대통령 웃는 사진 안 올렸어? 막 이런 걸로 까이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걸 까는 것도 언론이잖아요. 지금 까고 있는 그런가? 것도. 그걸 까고 있는 언론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까고 있는 언론이 있다고? 그게 뉴비씨란 거예요? 그럼요. 참 근데 언론 참 어려워요. 언론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원래 뭐가 돼야 돼요? 언론의 역할이? 언론 역할보다도 언론의 기준을 우리가 좀 정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뉴비씨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느냐 마느냐 뭐 아니면 국민TV 출입 못하지 않아요? 없죠. 국민TV 출입 없어요. 야 우리 언론 아니까 편하게 얘기하자. 막말 막 하자. 그래. 그러면은 기준이 오늘 세워졌네요. 언론이라 함은 청와대 출입증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도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왜 손을 들잖아 질문할 때. 그러면 어떤 질문이 채택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만 경북 도민일보도 가끔 이렇게 채택이 잘 되던데. 채택돼요 진짜 요새? 예전에는 아예 안 됐잖아요. 손든 사람도 없었고. 예전에는 정해서 했으니까 질문이 나눠지고 했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 지형을 새롭게 이렇게 더 넓혀주셨네, 확장해 주셨네. 그런데 국민TV 못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참에 우리 저기 청와대 청원에서 국민TV 넣어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청원에서 언론의 기준을 세워주면서 국민TV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기준이 뭐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언론의 기준을 국가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국가가 뭐다? 어쨌든 저는 그 외 기존 언론 카테고리 외 쪽에 있는 그런 심각한
심각한 왜곡 보도와 편파 보도와 신앙에 기반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제일 쓰레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기반한 네, 어뷰징이 제일 심해요. 그런 데가. 신앙에 기반한 기독교 신문이나 평화 신문 이런 데.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 이런 데. 이런데. 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언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그 정의를 내리면 일단 청와대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청와대에서 호명을 받아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언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쓸데없는 거 깐 거지. 저기 뉴스나 뭐 이런 깔 필요가 언론이 아닌데. 언론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주제를 벗어났네요. 여기는 광고 자리입니다. 국민TV 02-3144-7737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 가장 나쁜 언론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서 최승호 전 이제 뉴스타파 PD님이 그 MBC 사장이 됐죠. 그러면서 KBS MBC 이제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언론이 정상화됐다라는 표현이 요새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MBC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전보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상화? 도대체 뭐가 정상화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언론사가 정상화된다는 것도 참 애매해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상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TV도 정상적이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청와대 출입증이 나와야 정상화가 되는 그것도 거죠. 그렇지만 일단 언론사면 그래도 기자들 월급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회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TV가 그렇게 건강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건강한 제작 환경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제작진들 막 밤샘을 막 3일씩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를 계속 더 하라고 이렇게 손짓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처럼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언론이니까 뭐 기사 잘 써라 이런 정상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회사면 기본적인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 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들었던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한 기자가 기업에 노동 착취 이런 거 그 노동 환경 이런 걸 까면서 야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안 나오는 야근. 그래서 밤새서 기사를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언론 정상화라는 거는 언론 당연히 회사니까 방송사도 회사니까 자기들이 방송 만드는 건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사 만들고 이런 것도 사명감도 있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 언론 정상화란 말이 저는 좀 형용 모순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배현진 씨 요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최승호 사장이 오자마자 배현진 씨는 대기 발령 받은 거잖아요. 대기 발령 받은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맞죠. 대기 발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최승호 사장은 그 전에 부당 해고를 당했던 사람인데. 사람인데 자기가 다시 그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 전 정권에 복무했다는 사람을 갖다가 내보낸 셈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게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는 언론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떤 쪽에서는 비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이라고 하면 지금 뭐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이란 말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게 그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주류 소비층이 바뀌면서 거기에 복무해버리면은 권력이 되는 것 같아요. 복무를 하면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형용모순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되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정권이 식으로 바뀔 가면.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권이 바뀔 것 같다. 아니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저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또 잃어버린 10년이니 이러면서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이걸 하는데 저는 최승호 사장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선택이. 그걸 한번 끊는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나중에 빌미라도 되잖아요.
야, 우린 안 잘랐다? 그래, 우리 안 잘랐다. 우리 때는 그것도 안 했다. 너네처럼 안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 뉴스타파는 얼마나 불행해요. 네? 사실 거길 끌고 가고 있던 사실은 정말 커다란 뭐랄까 선장을 잃었죠. 네, 선장이죠, 선장. 선장을 잃었죠. 갑자기 원래 복직한 건 좋은 건데 부당 해고 당해갖고 거기 복직한 거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좋은 건데 아니 그 뒤에 원래 뉴스타파가 자기들 컨텐츠에 맨 뒤에 뭐 후원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썼는데 최승호 PD 나가서 MBC 사장 되고 나서는 얼마 후에 그게 붙기 시작했다고. 아, 후원금 내달라고? 아니 그 저한테도 그런 카톡 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후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네, 후원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뭐랄까 MBC 정상화 시키겠다고 뉴스타파를 비정상으로 보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뉴스타파 제작진한테 너무 신뢰되는 말이었네요. 뭐 어쨌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가 지금 어려워진 건 뭐 사실이죠. 네, 사실이죠. 뭐 또 하나가 뭐 언론 정상화 그러는데 사실 언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옛날에 무슨 뭐 거기에 어떤 PD가 어떤 기자가 뭐 어떤 부당해고를 당했고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다가 이게 뭔가 한마디씩 보태면 자기가 되게 진보적으로 보이는 거지. 맞아요. 네? 언론 적폐 청산됐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뭐 언론 정상화 이제 드디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내가 되게 언론에 관심이 많고 이게 어떤 정상적인 언론이고 난 이 저널리즘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진보적인 어떤 그 진보 힙스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개침바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상화라는 건 비정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비정상이 됐다가 다시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이었던 적이 있다는 거를 상정하고 저는 정상이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단 한 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뭐 도대체 여기 무슨 저널리즘이 있으니까 이 조그만 반도에 저널리즘 그렇죠. 네. 옛날에 저널리즘 교육하겠다면서 사스마왈이라고 하는 거 돌리고 신입 기자들 불러다가 그 경찰서 돌리면서 그 골방에 남자 여자 기자들 다 때려박고선 그 냄새 나는 데서 그 재우고 기사 써오면은 데스크에서 물 먹이고 그게 무슨 저널리즘이에요? 군대리즘이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것들. 어떤 신문 어떤 언론사가 그런 식으로 기자들 불려가지고 정상적인 기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참에 그러니까 청와대를 다시 합시다. 이걸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정상이라고 하자 언론을. 그리고 내일부터 좀 변하면 다 비정상으로 하고 그 언론의 정의도 좀 이렇게 청와대 출입증이랑 국가가 좀 정해줘 그냥. 지금 국가주의자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오늘 속보도 많이 떴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 방송 내용도 바꾸자. 빨고 있네로 이렇게 바꾸고. 문바로 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왜 우리가 문재인을 깔려고 까고 있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깔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근데 빨고 있네라는 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아니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면 3회부터는 빨고 있네로. 그거 한번 특집으로 빨고 있는 특집으로 한번 합시다. 한번 언젠가 그 특집 한번 내도 될 것 같아. 오늘 사실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 녹음일 기준으로 해갖고 언론이 정말 바빴죠. 네, 오늘 기자들 뭐 어마어마하게 바빴을 것 같은데 그 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북한 김정은이 미국이랑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새벽잠 설치한 거 미안하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뭐 안희정 지사 뭐 저기 뭐 전 지사 검찰 출두하고 자진 출두하고 뭐 성폭행 가해자 배우 조모 씨 그 오늘 사망하고 이런 것들
뉴스를 너무 많이 보도되면서 뭐 느낀 게 있다면은 한반도 지금 정말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문재인 대통령 진짜 잘하고 있다. 와, 어떻게 갑자기 왜 이러시죠? 아니 어떻게 9년 동안 말아먹었던 외교를 10개월 만에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느냐. 지금 특집인가요? 아니 그래서 특집 시작한 거예요? 지금 빨고 있네. 한번 하자고 그러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저희가 원래 이게 방송 계획하면서 언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하나 꺼내면 또 깔 수 있어요. 아니 그거야 하나 그렇죠. 꺼내면. 네. 자, 아무튼 오늘 언론에 대해서 한번 까봤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언론이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가 됐다는 게 형용 모순이다. 네. 네. 그리고 조선일보 나쁘고 뉴데일리, 뉴비씨 나쁘고 뉴데일리, 뉴비씨는 언론 아닌데 나쁘고 그다음에 고발뉴스 언론 아닌데 나쁘다. 나쁘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니 저기 중요한 거 빠졌죠. 뭐요? 저기 한겨레 관계자 여러분. 경솔했습니다. 2년 전 원고료는 좀. 자, 정산은 합시다. 예. 예, 정산은 해야 돼요. 결제는 해주세요. 예. 저도 아직 안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원고료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꼽은 것들 말고도 나쁜 것 진짜 많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 개찐빠 씨 어떻게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네. 그 언론의 정의, 언론의 정상화, 뭐 이게 다 형용모순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청와대 청원이 있잖아요. 네. 이참에 20만 명만 모으면 되잖아요. 20만 명 모아서 청와대 청원에서 네. 오늘부터 언론은 정상이라고 하고 이제 내일부터 좀 이상해지면 다 비정상하고 이제 국민 TV 같은 이런 훌륭한 언론이 지금 왜 아직 청와대 출입증이 없냐? 예, 출입증을 발급해라. 그렇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언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럼 저희도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계약된 관계면. 그러죠. 네. 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만은. 그럼 명함에 언론인이라고 파야겠네. 자, 여러분 청와대 청원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청와대 출입증이 있는 회사에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국민TV 화이팅. 2회 녹음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저는 이거 재밌어요. 3회도 하고 싶어요. 자, 3회는 좀 더 재밌게 까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3회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가린 김만석 개치빠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